자, 연산자에는 단원 연산자, 이항 연산자, 삼항 연산자 있는데요. 연산자의 반대가 뭡니까? 피연산자죠. 피연산자의 개수에 따라서 피연산자가 하나면 단원 연산, 피연산자가 두 개면 이항 연산, 피연산자가 세 개면 삼항 연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제 먼저 단원 연산부터 보게 되면, 자, 피연산자가 한 개의 연산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원 연산자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호, 뭐 증감 연산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원 연산자가 되겠죠. 자, 불리언 타입과 캐릭터 타입을 제외한 기본 타입에 보통 사용이 됩니다. 자, 이 부호 연산자는 불리언 타입 사용 안 됩니다. 캐릭터 타입 사용 안 됩니다. 캐릭터는 글자를 다루기 위한 자료형이죠, 그죠? 숫자를 다루기 위한 그런 자료형이 아닙니다. 불리언도 마찬가지죠. 불리언도 숫자를 다루기 위해서 쓰는 자료형이 아닙니다. 참과 거짓을 처리하기 위한 자료형입니다. true, false. 그래서 이 부호 연산자는요, 이 불리언과 캐릭터 타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어떤 타입에 대해서 사용이 되고요. 자, 부호 연산자의 산출 타입은 인티저. 자,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숫자 사용할 때 int 타입으로 캐릭터든 뭐 셔츠든 그다음에 뭐 바이트든 우리가 이제 연산을 한 결과는 인티저 타입으로 바뀐다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이 다 된 거고, 또 연산을 할 때 뭐 실수형하고 정수형하고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 값의 표현 범위가 큰 자료형으로 그 타입을 다 동일하게 맞춘 다음에 연산이 된다. 그런 부분도 공부를 했습니다. 단원 연산자 이제 부호 말고요. 증간 연산자 플러스 빼기. 자, 플러스는 1 증가시킬 때 보통 쓰는 거고요. 값을 기존 값에서 변수가 가지고 있는 기존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면 그 기존 값에서 더하기 1을 하는 거고요. 빼기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기존 값에서 1을 빼주는 겁니다. 감소시켜 줍니다. 그래서 정감 연산자가 변수 뒤에 있을 때 혹은 앞에 있을 때, 요 정감 연산자는요, 더하기 빼기는요, 변수명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변수명 앞이냐 뒤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감 연산자가 변수 뒤에 있다면은 다른 연산자를 먼저 처리한 후에 정감 연산자를 처리한다. 그래서 이 정감 연산자 이제 이 예제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연산자가 변수명 뒤에 있을 때와 앞에 있을 때 다르게 처리된다는 건데, 정감 연산자가 변수 뒤에 있으면 일단은 다른 연산자 있으면 다른 연산자 먼저 계산을 한다는 거죠. 한 다음에 정감 연산자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도 정감 연산자가 우선순위 제일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은 또 이제 엉터리로 또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정감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이제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얘부터 먼저 계산이 될 거야라고 작성을 하시는데, 변수의 앞부분에 쓰는 경우에는 맞아요. 근데 변수명 뒷부분에다가 정감 연산자를 만약에 달았다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 뒤에 정감 연산자 있을 때는 일단은 먼저 실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연산자부터 처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또 실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연산자 보면 부정. 자, 우리 그 느낌표 방망이 모양이죠, 그죠? 이게 이제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not. 그래서 불리언 타입에서 이제 이게 not을 쓰게 되면 불리언 값을요 어떤 변수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true를 집어넣고 그 변수 앞에다가 not을 붙여버리면 true의 반대가 뭡니까? false죠. false 값으로 반대 값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보시면 피연산자가 true일 경우에 false 값으로 바꿔버린다. 산출한다라는 게 바꿔서 출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수 안에 논리값 중에 펄스가 들었는데 앞에다가 요 not 연산자를 붙여버리면 펄스의 반대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true. 예, 반대값 취하는 거예요. not. 그래서 not true면 false고요. not false면 true가 되는 거예요. 반대값. 앞에 not을 붙이면은 반대값이 출력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요거는 사실 이제 not하고 비슷한데 보면 true면 false, false면 false 반대값 취하는 거잖아요. 이진수도 마찬가지예요. 0이면 1, 1이면 0 반대값 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용어를 비트 반전 연산자라고 해놨죠. 그래서 이제 부정 연산자라고 하지 않고 반전 연산자라고 했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틸트 물결문이 붙이면요 0은 1이 돼버리고 1이었다. 그럼 물결문 앞에 붙이면 1은 0이 되고 0은 1이 0이 되고 반대로 이제 바꿔줍니다. 그래서 비트 반전 연산 틸트 물결무늬는 바이트나 숏이나 인티저나 롱타임만 피연산자가 될 수가 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타입이죠? 바이트, 숏, 인티저, 롱 정수형이죠. 정수형 타입에서 쓰는 연산자라는 뜻입니다. 정수형 타입, 그러니까 이런 정수형의 그 타입이 피연산자로 올 때만 쓸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 값을 반전한다는 얘기. 여기 지금 네모로 되는데 0은 1로, 1은 0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자, 10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진수로 표현을 했을 때, 자, 앞에 부호 비트입니다. 한 자리. 양수면 0, 음수면 1입니다. 자, 여기서는 0이기 때문에 양수 맞죠? 10. 뒤에는 자, 요 부호 비트가 1이기 때문에 음수죠. 그리고 자, 10이라는 값이 있는데 여기에 틸트. 자, 비트 반전을 해 버리면 부호 비트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여기 1이었잖아요. 자, 0이었잖아요. 앞에서 봐야 되네. 자, 0이었잖아요. 자, 1이 돼요. 부호가 바뀌어 버리죠. 양수가 음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0은 1로 점점점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0은 1로 1은 0으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1이잖아요. 뒤에서 하나, 둘, 셋, 넷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어떻게 바뀌냐면 0으로 바뀌었어요. 또 자, 세 번째, 뒤에서 세 번째 0이잖아요. 지금 1로 바뀌었습니다. 뒤에서 세 번째. 반전이 된 거죠. 두 번째 그 비트, 뒤에서 두 번째 비트는 1인데 이게 0으로 바뀌었고 0은 1로 바뀌었고 자, 1은 0으로, 0은 1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비트 반전을 해버렸을 때 10이 자, 앞에 틸트를 만나면 마이너스 11이 돼버립니다. 자, 여기 이제 단원 연산자를 하면서 논리 부정 연산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 반전까지 봤고요. 이 구요도 또 기억을 하시려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생소해요, 다. 느낌표 이것도 낫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소해요. 그래서 지금 전공을 아니고 비전 강좌인데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사실 어려워서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다 처음 봐서 생소해서 이렇게 쓰는 건 내가 처음 봤잖아. 그래서 이제 일단은 유사 뭐 공학이나 이런 쪽으로 하셨던 분들 얘는 처음 보는 거예요, 다. 표기하는 방법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거 처음 보기 때문에 좀 생소해서 그렇지만 이건 이제 방법은 반복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소하지만. 자,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이 단원 연산자 이제 끝났으니까 이항 연산자 가야 되죠. 이항 연산자는 피연산자를 이제 두 개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연산자가 두 개의 피연산자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항 연산자 종류만 뽑아 보면 산술 연산자, 문자열 연결 연산자, 대임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비트 논리 연산자, 비트 이동 연산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많죠, 그죠? 자, 이항 연산자, 산술 연산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불리언 타입을 제외한 모든 기본 타입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불리언은 숫자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불륜 타입은 산술연산. 자, 이게 이제 쓰진 않고요. 자, 결과값 산출할 때 오버플로우 주의하세요. 예, 오버플로우라는 것은 자료에 따라서 그 자료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있죠. 제일 작은 거 보면 바이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8비트, 그러니까 1바이트 크기의 메모리를 쓰는데 정수를 표현할 때 하나의 이제 비트를 쓰고요. 하나의 비트를 사인 비트로 씁니다. 부호 비트로 쓰고 나머지 7비트를 가지고 숫자 표현을 씁니다. 정수 값을 표현하는데. 그래서 음수도 표현하고 양수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1비트를 이제 부호 비트를 빼기 때문에 7비트만 쓰죠. 그래서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이죠. 0이 들어가니까 7까지 범위에 값을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트라는 변수를 선언하면서요 127까지는 상관없는데 128을 넣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컴파일 오르났죠? 예, 그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값을 엉터리 값이죠. 범위를 넘쳐나는 값을 프로그램이 작성하면 이클립스가 감지를 해요. 그래서 x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이 값이요 프로그램 중간에 엉터리 값이 되어야 될 때는, 예, 우리 컴파일 할 때는 컴파일 하기 전에 문법이 잘못했으면 곤란했는데 컴파일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문법적으로. 근데 실행되면서 값이 엉터리 값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127이라는 값에, 우리 바이트 타입 127 값에 그 위에 값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 값은 없지만 그 127이라는 값에서 1 증가를 시켜버리면 128이 안 나옵니다.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면 증가를 1 신체적으로 시켜버리면 오버플로우가 되는데, 그러면 값이 얼마로 바뀌냐면 바이트에서 제가 끄트머리죠. 제일 큰 값이 127이고 제일 작은 값이 128입니다. 한 바퀴 삥 돌고요 127에서 1 더해버리면 한 바퀴 삥 돌아서 마이너스 128이 되버립니다. 엉터리 값이 돼버린 거예요. 양수 128이 아니라 음수 128이 돼버려요. 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오버플로우 넘쳐가지고요 밑으로 가버립니다. 예. 언더플로우는 반대방입니다. 언더플로우는 높은 값이 아니라 낮은 값보다 더 낮은 값이 되어버렸을 때 처리를 못하니까, 예, 다시 반대방으로 가서 높은 값이 돼버린 거예요. 예, 엉터리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술연산자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뭐 정확한 계산은 정수를 사용하고 뭐 난하고 인피니티라는 계산을 주의해야 된다 했는데, not a number라는 그 약자고요. 그래서 이게 무한이라는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실습을 하면서 같이 이제 봐야 되는 내용이고, 연산식에 여기 보시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음에 나머지 연산, 요 연산자가 있고, 요 연산자를 기준으로 앞에 피연산자, 뒤에 피연산자 두 개씩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 뒤에 있는 피연산자 값을 더해주는 거고, 앞 뒤에 피연산자 두 개를 뺄셈 해주는 거고, 앞 뒤에 두 연산자를 곱해주는 거고, 앞 뒤에 연산자를 가지고 좌측에 있는 이 피연산자 값에서 우측 연산자로 나눗셈 하는 거고, 그죠? 다음에 이것도 나누기 하는 같은데 몫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좌측에 있는 비연산자에서 우측 비연산을 나눈 다음에 나머지 값이 있으면 나머지 값을 출력해 줍니다. 몫은 버려요. 자, 아래쪽에 예제가 하나 있는데 인티저 타입의 리절트가 있고요. 대입 연산자가 있고, 자, num이라는 이제 변수가 있는데 요 나머지 연산하는 거죠. num이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num 변수에 있는 값 나누기 3을 해서 나머지 값이 나오면 result라는 변수에 대입해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3호로 나눴을 때, 자, 어떤 값을요 3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나 한번 생각해 보면, 자, 100을 예를 들어서 제가 100을 10으로 나눠요. 그러면 나머지가 0이겠죠. 100을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입니다. 그죠? 몫은 이제 10이겠죠. 그러면 10 좀 낮춰가지고요 10을 10으로 나누면 이것도 나눠집니다. 그죠? 몫은 1이고 나머지는 0입니다. 그죠? 그럼 제가 10을 9로 나누면 몫은 얼마입니까?
안 나눠지죠. 나는 몫이 없죠. 한 덩어리도 안 된단 말이에요. 모자라니까. 근데 나머지는 얼마예요? 9죠. 10 나누기 9 하면 나머지가 9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문제 보세요. 넘버 값이 어떤 값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뒤에 나누는 값이 3이면요. 3이면 앞에 만약에 넘이 3이면 나머지가 0입니다. 그죠? 근데 넘 값이 4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겠어요? 1이겠죠. 넘 값이 5면 나머지가 2입니다. 넘 값이 6이면 나머지가 0입니다. 왜? 3으로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 나누는 제수와 피제수죠. 제수와 피제수입니다. 그죠? 나누어지는 수가 있고 나누는 수, 제수와 피제수인데 이 그 제수 값이 3이면 나머지는 0 혹은 1 혹은 2까지 나머지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원리를 이용해서 홀짝 같은 것도 이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하고 나옵니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 아니면 1입니다. 그죠? 네.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요. 2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럼 짝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가 1이라는 얘기는 홀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홀짝을 판별하는 알고리즘에 이걸 씁니다. 나머지가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 나오면 홀, 나머지가 0이면 그냥 나눠졌으니까 나머지가 없으니까 짝, 요렇게 홀짝 게임 같은 걸 만든다든지 홀수 짝수 요거 구분해서 출력을 한다든지 웹사이트 이렇게 보실 때 보시면은 그 웹사이트 여러분들 접속하셨을 때 게시판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게시판에 예를 들어 보시면은 홀수줄은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진한 색깔로 배경이 들어가 있고 짝수줄은 연한 색깔로 되어 있어 홀짝 하면서 여기 이제 각 라인을 구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출력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못 보셨어요? 그렇게 해놓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자 홀수열에는 빨간색 칠하고 짝수열에는 파란색 칠한다 할 때 이게 홀수열인지 짝수열인지 그 숫자만 가지고 내가 홀짝을 내가 구분을 해야 된다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연산자 사용해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그 2학 연산 중에 산술 연산자 예를 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산술 연산에서 더하기는 덧셈을 이제 하는 용도로 쓰는데 그 문자열 연산에 이 그 더하기 기호가 또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얘를 보시면은 자 스트링 타입의 str이라는 참조 변수를 하나 이제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 자 문자열 리터럴 더하기 6.0 요 실수값인데 자 실수값은 플롯 아니면 더블이죠. 플롯 아니면 더블이죠. 근데 6.0이라고 되어 있으면 무슨 형? 더블형입니다. 그죠? 리터럴 뒤에 자 우리가 F라고 붙이면은 플롯형이 되고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안 붙이면 더블형이 된다. 그죠? 이거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자료형이 다르죠. 자 하나는 문자열 스트링 타입이고 하나는 더블형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규칙에 보면 어떤 연산을 할 때 타입이 다르면 한쪽 타입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죠. 근데 여기서 우선순위가 누가 높다고 그랬습니까? 문자열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문자열이 앞에 오건 뒤에 오건 문자열과 뭔가 연산이 되면 더하기 연산처럼 이렇게 되면 나머지 어떤 숫자 문자열로 바뀌어서요 문자열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JDK와 6.0을 더하기를 해버리면 이 JDK는 앞뒤에 문자열이라는 리터럴 표시로 쌍따옴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면 JDK 여기 뭐 6.0 붙어서 출력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 요 str 변수에 요 문자열을 저장해 놓고요. 다시 str 더하기 특징.
자, str도 문자열이고 특징도 문자열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앞에 있는 문자열과 뒤에 있는 문자열을 연결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JDK 6.0 특징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한 칸 띄워준 이유는 큰 따옴표 안에 이제 요 스페이스 한 칸을 준 거예요. 빈 칸도 하나의 문자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첫 번째 라인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보시면 JDK, 자, 요거는 문자열이고요. 문자열 리터럴이고, 3은 정수. 자, 정수는 바이트도 있고, 셔터 있고, 인티저도 있습니다. 그죠? 캐릭터는 그냥 예외고, 그 이제 글자 처리하니까. 그 다음에 롱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3이라고 하면, 자, 이런 어떤 타입의, 정수 리터럴이냐. 예, 인티저 타입이죠. 아무것도 없으면. 강제적으로 내가, 예, 그 롱 타입의 정수를 표현하고 싶으면, 예, 뒤에다가 L이라고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뒤에 이제 또 보시면 더블 타입의 3.0이라는 실수가 나오죠. 그러면 예, 정수도 나오고 실수도 나오고 하지만 앞에 예, 대장이 뭡니까? 문자열이기 때문에 3도 그렇고 3.0도 그렇고 다 문자열로 바뀌어 버려요. 연산을 할 때 이때 더하기 연산을 할 때 산술 연산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열 연결 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JDK 예, 3 다음에 3.0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그래서 JDK 33.0이 되죠. 어떻게 보면. 예.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자, 3 자, 숫자가 먼저 왔어요. 정수 먼저 오고 인티저 타입 정수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더블 타입의 실수 예, 왔지만 자, 제일 뒤에 있는 이 문자열이 자, 우선순위가 예, 이 연산할 때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다 문자열로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문자열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있으면은 나머지 이 값들은요 다 문자열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문자열 연결 연산이 결국에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또 하나 자, 문자열 연결 연산되면 330 33.0 뭐 JDK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결과 한번 보세요. 6.0 JDK가 돼버렸네? 그죠? 왜 이렇게 나올까? 잘 살펴보세요. 더하기 문자열 연산자는요 몇 항 연산자입니까? 2항 연산자죠. 한 번에 2개씩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더하기 연산자가 여러 개 있으면요 방향이 어떻게 됐습니까? 방향이 연산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죠. 연산이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더하기 그러면 왼쪽에 있는 더하기부터 먼저 되죠. 그래서 보세요. 3 더하기 3.0에서 요 가운데 있는 더하기 연산자로 봤을 때 얘 연산자로 봤을 때는 앞에 있는 3과 뒤에 있는 3.0은 다 숫자입니다. 그죠? 앞에 있는 3은 인티저 타입의 정수고요. 뒤에 있는 3.0은 더블형의 예, 실수값입니다. 그죠? 그러면 연산을 할 때 뭘로 만들어줍니까? 앞에 있는 3을 3이지만 뒤에 자 3.0이 더블이 범위가 더 큽니다. 숫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3을 더블형으로 만들었죠. 어떻게? 점 0을 붙여줍니다. 붙여서 두 개를 합해주겠죠. 그럼 6.0 되겠죠. 6.0. 그럼 이 자리에 결과값 6.0이 나오고요. 6.0이 나오고 6.0 더하기 문자열 JDK. 자, 봤을 때, 자, 가운데 더하기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는 6.0 더블형인데 뒤에는 문자열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타입 만들어줄 때, 맞춰줄 때 문자열로 무조건 바꾼다 그랬죠? 그럼 앞에 있는 6.0을 문자열로 해서 뒤에 있는 JDK와 문자열 연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6.0 JDK 이렇게. 그죠? 예. 자, 요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이 단순히 그 연산자 한두 개 들어가서 끝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개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선순위도 다 달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이렇게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잘 모르시고 방향을 잘 모르시면 연산자. 예. 그래서 숙달을 시켜야 됩니다. 예, 이제 예제를 많이 해보시면서 다양하게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비교 연산, 2항 연산자 중에서 이제 비교 연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다. 자, 이퀄 기호 두 개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다르다, not equal. 자, 느낌표하고
예, 같다 기호 쓰시면 되고요. 작다, 크다. 기준은 앞에 있는 값을 기준입니다. 앞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요. 읽을 때 앞에 값은 뒤에 값보다 작다. 앞에 값은 뒤에 값보다 크다. 이렇게 읽으셔야 안 헷갈려요. 어떤 분은 뒤 기준으로 읽으시면 계속 헷갈립니다. 그래서 앞에 값은 뒤에 값보다 작거나 같다. 앞에 값은 뒤에 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의미죠. 예. 자, 대소, 크다, 작다, 혹은 동등인데, 요건 동등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동등이고, 요거는 이제 비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불리언 타입으로 이제 우리가 할 때, 동등 비교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같다, 다르다고요. 크기 비교에 들어가 분류해 놓은 게 지금 요렇게입니다. 크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일단은 이 여섯 가지 많이 쓰겠죠. 앞뒤에 어떤 피연산자가 있고요. 피연산자 두 개를 쓰기 때문에 이항연산자입니다. 앞에 값과 뒤에 값을 같은지 보는 거죠. 같은지 검사. 자, 이퀄 연속으로 두 쓰고요. not equal 앞에 값과 뒤에 값이 다른지 검사합니다. 다르면 true. 요거는 같으면 true입니다. 이거는 다르면 true. 같으면 true고 다르면 false겠지만 not equal 같은 경우는 다르면 true고 같으면 false가 나옵니다. 네. 다음에 피연산자 앞에 값이 뒤에 값보다 크면은 true, 다르면 false입니다. 자, 피연산자 1이라는 얘기는요. 여기 조금 자료가 일치가 좀 안 되는데 요 이제 피연산자 1은 이 앞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피연산자 1이고 뒤에 있는 게 피연산자 2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연산 피연산자가 큰지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게 크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피연산자가 크거나 같으면 true. 자, 크거나 같으면이라고 했습니다. 커도 true고요. 앞에 있는 이 피연산자가 뒤에 것보다 커도 true가 되는 거고요. 같아도 true가 되는 겁니다. 크지 않지만 같아도 true가 된다는 거죠. 같거나 같다. 예, 그 얘기입니다. 저 아래쪽은 비슷하죠. 피연산자 앞에 있는 값하고 뒤에는 비슷할 때 피연산자 1이라는 게 앞에 있는 값이죠. 앞에 있는 값이 뒤에 있는 피연산자 값보다 작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크면은 같거나 크면은 false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피연산자가 뒤에 있는 피연산자보다 작거나 작으면 true 혹은 작거나 같으면 두 가지를 모아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작아도 true, 같아도 true. 작거나 같으면 참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나옵니다. 자, 동등 비교 연산자는 모든 타입에 사용이 가능하다. 숫자든 논리형이든 다 사용 가능하다 그런 뜻이고요. 크기 비교 연산자 크다 작다 있죠. 자, 요거는 불리언 타입을 크다 작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뭐 true는 false보다 크다 뭐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리언 타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타입 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고요. 제어문이라고 해서 여기 뭐 흐름 제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하면요 그 프로그램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데 자, 어떨 때는 조건문 같은 거 사용해서요 순서대로 실행되지 않고 방향을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흐름 제어를 하는 거죠. 자, 흐름 제어문은 if문 혹은 for문, while문 이건 반복문입니다. 제문에는 조건문이 있고요 반복문이 있습니다. 자, 이때 요 조건문에도 사용이 되고 요 반복문 for while문에도 사용이 됩니다. 요 이제 비교 연산자들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배우실 때 이 기호들을 비교 연산자들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상해서 이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뭐 운전면허 시험장 프로그램만 만들 때 필기 시험은 70점 이상이죠. 그래서 같거나 크다 이상이면서 실기 시험은 80점 80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합격이라고 판정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합격된 사람에 대한 명단을 넘겨주면 운전면허 발급하겠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서 그렇게 만들어다 하면 그런 조건문 같은 거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이런 기호들을 비교 연산자 기호들을 사용을 하셔서 수식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연산자라고 해서요. 이것도 이제 이항 연산자인데
너무 좀 많습니까?